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4월 1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전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죠. 미국이 관세 포격을 하면 중국이 이에 반격을 하면서 증시는 물론 채권, 환율, 비트코인 거의 모든 금융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또 난리가 났죠.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반도체 부품 등은 상호 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별도의 품목 관세 대상에 해당된다. 상호 관세는 없지만 품목 관세는 매길 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 상호 관세는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품목 관세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완전히 면제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강경한 관세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섰다라는 평가가 나온 지 불과 또 이틀 만에 뒤집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러트닉 장관의 말도 언제 뒤집힐지 모르죠. 트럼프가 나는 그런 얘기한 적 없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의 와중에 우리가 요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과연 누가 이길까? 아무래도 미국 손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미국은 현재까지 누가 뭐래도 전 세계 최강이잖아요. 중국이 많이 크긴 했죠. 하지만 미국에 비할 바는 못 된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요. 실제로 무역 전쟁, 트럼프 1기 때 벌어졌던 무역 전쟁 되돌려보면 미국의 판정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로마 사례까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잠시 시계를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언제냐 하면 트럼프 1기 때, 이 1기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째 되던 2018년 1월, 지금과 상황이 매우 흡사하거든요. 중국이 미국에 가장 많은 무역자를 내고 있다라면서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지금과 비슷한 이야기를 이때도 했었거든요.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정말 좋아하지만 우리가 중국을 건설했어요. 하지만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완벽한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공정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시진핑, 지금은 미국에 굽히지 않겠다라고 강경한 태도였는데 당시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요렇게 반응했었거든요. 냉전, 열전은 물론 무역전쟁에서 진정한 승자는 없습니다. 약간 한 발 빼는 듯한, 읍소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잖아요. 무역전쟁은 미, 중 모두에게 손해이니 하지 말자. 제발 우리 그만 좀 때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시진핑이 당시에는 숙이고 나오자 트럼프는 그래. 어이고 얘네 때릴 맛 나겠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관세 폭탄을 더 투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18년 7월 중국산 수입품 340억 달러 규모의 25%. 와, 지금은 125% 얘기하고 있는데 145%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좀 어이구 애들 수준이었죠. 25% 관세를 부과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중국은
그냥 맞고만 있진 않았어요. 똑같이 맞불 관세로 응수하면서 보복에 재보복이 이어졌죠. 그러다 결국 서로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이 수천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미국은요, 중국에 급소를 찔렀거든요. 이때 많이 거론됐던 기업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중국의 IT 기업 화웨이. 당시 저가의 고품질 전자제품, 스마트폰, 이동통신기기 이런 것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어이구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화웨이가 사용한 통신 장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중국으로 보내 스파잉, 한마디로 스파이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화웨이 장비가 사용된 제품을 모두 수입 금지했고요. 미국의 동맹국들, 특히 우리나라도요. 화웨이 장비가 들어간 제품을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어휴,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크게 타격을 받았었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LG U+가 당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거든요. 하지만 이걸로도 성에 안 찼는지 끝이 아니었죠. 급기야 화웨이 회장의 딸을 캐나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를 해버렸거든요. 와, 이런 상황이 당시 벌어졌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외교 갈등으로 치달았었는데요. 이 갈등 격화는 중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치명타를 안기게 됐죠. 미국, 중국은 모두 국가 총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경제 성장률도 당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더 타격을 심하게 받았을까요? 당연히 당시에는 중국이었어요. 중국. 2년 동안 보복과 재보복이 반복되는 미중 관세 전쟁은 중국이 2019년 12월 미국의 농산물을 대규모로 구매하겠다. 지적 재산권 보호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먼저 백기를 들었었습니다. 따라서 1차 무역 전쟁의 승자 미국이 판정승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면 현재는 어땠을까요? 1차 때는 미국이 이겼는데 지금은 어떨까? 트럼프가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관세를 무기로 꺼내들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차 때와는 다른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관세 전쟁의 범위. 두 번째, 관세 전쟁의 양상. 그러면 첫 번째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관세 전쟁의 범위가 1차 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1차 때보다 훨씬 커졌다는 거예요. 확전됐다는 거죠. 1차 때는 중국만을 겨냥했었거든요. 근데 2차 때는 어이구 트럼프가 뜬금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메뉴판 같은 것을 꺼내들고 각 나라별로 관세율을 발표했었잖아요. 심지어는 사람이 살지 않는 남극에 있던 외딴 섬에까지 상호 관세를 부과해서 온라인상에는 이를 조롱하는 밈까지 확산되고 있죠. 한마디로 트럼프는 적국, 그러니까 중국과 같은 적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같은 우방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반발이 너무 극심하겠죠. 이렇게 판단했는지 공격 수위는 점차 낮추고는 있어요. 지난 2일 트럼프는 해방의 날이다 라면서 앞서 얘기 드린 대로 87개의 교육국에게 11%에서 50%에 달하는 상호 관세, 나머지 교육국에도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점점 발을 빼고 있죠. 다들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90일 동안은 중국을 빼고 모든 교육국에 10%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미국의 보복 공격을 한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율을 145%로 대폭 상향하겠다. 이렇게 강경 태도도 취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는 발표를 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기타 전자제품을 이른바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아이폰 가격 급등으로 애플 주가가 폭락한 여파 때문인 듯한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모냥 빠지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새벽에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부품은 상호 관세가 아니라 품목 관세에 해당한다. 이런 발언을 내놔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요. 하지만 트럼프의 이런 오락가락 행보를 보다 보면 이런 속담까지 생각나더라고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소리만 요란할 뿐 실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두 번째 다룬 점과도 연결되는데요. 바로 양상이 1차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1차 공격 때 별다른 반격을 하지 못했던 중국, 이제는 급소를 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급소를 노린다고?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있거든요. 4년이 지났잖아요. 4년 동안 중국의 체급이 커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 경제에서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2018년만 해도 21.2%였거든요. 중국이 수출하는 거에 5개 중 1개는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쩐 줄 아세요? 2024년 자료를 보니까요. 11% 절반으로 뚝 줄었습니다. 중국이 수출하는 거 10개 중 1개밖에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관세 공격이 중국에게는 그렇게 아프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중국이 속으로는 웃음을 참고 있다, 우참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까지 풍기고 있다는 겁니다. 미중 양국이 서로 간에 145%, 1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트럼프가 강요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미국을 심하게 등쳐먹었다. 1차 때와 비슷한 강경 발언을 했었는데 지난 10일에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 들었어요. 시진핑은 오랜 기간 진정한 의미에서 내 적이 아니라 친구였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주먹을 세게 날릴 듯 하다가 갑자기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모습을 본 중국의 반응이 너무나 재밌다는 겁니다. 꼬리를 내렸던 1차 때와는 달리 이젠 당당하기까지 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냐? 시진핑은 이 얘기를 듣고 난 바로 다음날 11일 스페인 총리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70년 동안 중국의 발전은 늘 자력갱생, 미국의 도움이 아니라 자력갱생과 고된 투쟁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누구의 시혜에도 의존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불합리한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이 압박해도 우린 두렵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트럼프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 스페인 총리 앞에서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만이 아니더라고요. 중국 내의 분위기도 1차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이런 뉴스도 나왔죠. 중국 항공사가요, 1,700억 원짜리 미국 보잉 여객기 인도를 전격 연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보잉 여객기 안 사. 이렇게 나섰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머스크의 테슬라조차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난 11일부터 중국에서 모델 S, 모델 X에 대한 신규 주문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화낼만 하죠. 뿐만 아니라 중국 일부 가게에서는 미국인들에게 관세만큼 추가 비용을 받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미국 불매 리스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의 무역 보복에 우리나라가 반응했던 것처럼 중국도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당신의 변기를 위대하게, 미국을 위대하게가 아니라 당신의 변기를 위대하게라면서 트럼프의 상반신 모양을 딴 변기 솔이 중국 내에서 엄청 인기라고 합니다. 14억에 달하는 중국인들과 중국의 언론들이 마치 무역전쟁에서 이길 것이란 확신이 있는 듯한 그런 뉴스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죠. 최근 국제금융시장을 흔든 미국 국제가격 폭락을 중국이 이끌어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미국 국채 보유국이잖아요. 하지만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2013년 말만 해도 1조 3,167억 달러였는데 이제는 7,610억 달러 수준으로 빠르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 국채를 더 내다 팔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중국이 미 국채를 더 팔았는지 확인하려면 월 말은 돼야 하거든요. 하지만 중국이 미 국채를 대거 내다 팔고 있다. 트럼프를 긴장시키기 충분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트럼프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달러 패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선언한 것도 얼마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사실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연장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전자산이라는 미국채가 흔들린다는 거, 달러 패권에도 금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중국의 급소 공격이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되자 트럼프가 서둘러 중국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이 이번 전쟁 초반 국면에서 일단 승기를 잡았다, 판정승을 거뒀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중국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그런 매체도 있고요. 더 나아가 최근 미국에서 들려오는 황당한 소식이 중국의 길을 살리는 듯 하더라고요. 오는 20일이 부활절이더라고요. 근데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이쁘게 색칠한 부활절 계란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최근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짜 부활절 계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1년 전보다 60% 급등한 계란. 이 계란 사태도 얼마 전에 짚어드린 바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란 가격이 급등하자 감자나 마시멜로 등으로 가짜 부활절 계란을 만드는 방법이 미국 내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SNS에는 감자에 색을 입히거나 둥근 모양의 마시멜로를 염색해 병아리 모양 등으로 꾸미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거는 약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못 먹는 골판지 계란 모양을 만든 뒤 알루미늄 포일 등으로 감싸 가짜 계란을 만드는 방법도 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가짜를 만든다고 중국을 비난해왔던 미국인들, 이런 자신들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어쩌다 미국이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제국은 왜 무너지는가? 이런 제목의 책이거든요. 여기서 저자는 이런 놀라운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세계사 시간에 로마가 서서히 무너졌다,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서서히 무너져 왔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자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로마는 붕괴 직전인 4세기에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다. 그런데 갑자기 무너졌다. 한순간에 몰락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왜 로마는 한순간에 몰락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저자들이 꼽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이민족을 차별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유를 거론합니다. 로마가 번영하는데 크게 기여해온 이민족들을 차별하기 시작하면서 이민족들은 로마와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지점에서 세력을 키울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차별받은 이민족들, 힘을 축적하면서 이런 게르만족이 로마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는 거죠. 마치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맞설 힘을 키워온 것과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저자는 이런 지적까지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을 위대하게. 이게 뭔 얘기냐? 역설적으로 미국이 더 이상 위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런 지적까지 합니다. 이 책만이 아니에요. 독재의 탄생, 로마 공화정의 몰락, 이런 제목의 책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로마는 공화정 후반으로 갈수록 독재자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몰락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술라, 마리우스, 카이시아르, 아우구스투스, 이런 민주적 제도를 파괴한 독재자들이 일반 시민들이 지지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때 공화정, 로마 공화정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독재의 길을 걸으려고 의심받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에서 로마 공화정의 몰락이 엿보이지 않나요? 미국은 정말 로마의 절철을 밟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될까요?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지금 윤석열을 몰아낸 기민주주의가 부럽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그 이유,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시죠?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